안녕.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폼이 한 10벌 정도 되는데 차근차근 관련 에피소드와 그리고 가격 같은 거를 소개해 보려고 해요. 조만간 이제 타이거즈에서 지난해나 지지난해 인기가 많았던 유니폼을 재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보고 본인이 사고 싶으셨던 유니폼이 있으면 좀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유니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김선빈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이 유니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폼 중에 가장 오래된 유니폼이에요. 얘가 한 10년 전쯤에 가족끼리 야구장을 갔을 때 유니폼이 없었던 저의 모습이 좀 안쓰러우셨는지 아빠가 갑자기 이제 유니폼 한 벌 사줄까? 하셔가지고 경기를 보다가 중간에 이제 팁스토어를 가서 유니폼을 샀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기 패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옛날 패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이기 때문에 뒤에 이제 자동차 그런 스폰서 패치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패치 같은 경우는 옛날 거기 때문에 이 소렌토 패치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유니폼이 다 85 사이즈인데 얘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는 80 사이즈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성인 유니폼 중에. 근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봤을 때는 85 사이즈보다는 훨씬 더 작은 크기여가지고 제가 입었을 때도 약간 딱 맞는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자수마킹이고요. 김선빈 이렇게 박혀있죠. 여기 보니까 사이즈표도 있어요. 80 사이즈라고.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 맞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80 사이즈 김선빈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족과의 추억도 있고 그 다음에 김선빈 선수가 그때 저의 약간 최애 선수였거든요. 제가 키가 작은데 김선빈 선수도 아무래도 이제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였어가지고 구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빈 선수로. 제가 이걸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다음 유니폼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걸 소개를 먼저 해드려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제 기억으로 여기 있는 유니폼 중에 가장 그나마 김선빈 선수를 제외하고 좀 오래된 유니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나성범 선수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얘 같은 경우는 기본 홈 유니폼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제일 먼저 샀던 것 같은데요. 나성범 선수 유니폼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이제 스폰서가 IF로 바뀌고 난 뒤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샀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홈 유니폼을 사면서 나성범 선수를 살까 아니면 양현종 선수의 마킹을 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 양현종 선수 같은 경우는 대기록들도 많고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세울 기록들도 많으셔서 물론 나성범 선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뭔가 기록 유니폼, 기념 유니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현종 선수는 기념 유니폼이 나올 때 그걸 사야겠다, 나성범 선수를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나성범 선수로 마킹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 뒤에 배번 이 홀수번인 게 좀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성범 선수를 크게 고민하지 않고 그 당시에 샀던 것 같고요. 제가 산 유니폼들은 대부분이 다 어센틱 유니폼입니다. 이제 어센틱 유니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스폰서 패치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와 대비해서 이제 레플리카 유니폼 같은 경우는 이런 패치들이 다 빠져 있어요. 어센틱이 레플리카보다 좀 더 가격대가 있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패치가 빠져 있으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패치가 있는 어센틱 유니폼들로 거의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성범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여기 귀여운 배지도 달아놨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앞면부터 보여드릴게요. 앞면에 보면은 제가 선수들 사인도 이렇게 선수분들 사인도 받아놨고요. 양현종 선수와 최영원 선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뒤쪽에도 뾰로로로로 사인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앞쪽에 나성범 선수의 사인을 받으려고 지금 자리를 남겨놨는데 나성범 선수의 사인을 정작 못 받았어요. 나성범 선수 유니폼인데 이렇게 나성범 선수의 기본 홈 유니폼이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가장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중에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 홈 유니폼이 가장 기본이긴 하지만 이 흰색이라서 사실 저도 야구장 갈 때 잘 안 입어요. 너무 쎄하해서 약간 입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서 요즘 팬분들도 홈 유니폼보다는 원정 유니폼을 많이 입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정 유니폼을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정 유니폼입니다. 사실 이 원정 유니폼은 최근에 샀어요.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봄 라이트입니다. 봄 라이트여가지고 약간 이런 검정색이나 어두운 계열의 색깔 옷을 잘 안 입어요. 구매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원정 유니폼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원정 유니폼도 구매를 했고요.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야구장 갔을 때 입은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사진 찍을 때. 그래서 새 거입니다. 새 거. 마킹은 이유리 선수로 했습니다. 원정 유니폼은 아무래도 색깔이 좀 어둡기 때문에 야구장 갈 때 많은 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기아 타이거즈가 약간 홈 경기보다 원정에서 좀 더 성적이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원정 유니폼이 또 인기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셀토스로 바뀌었죠. 뒤에 자동차가. 그래서 이렇게 이유리 선수 유니폼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유리 선수의 사인도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선수분들 한국 시리즈 훈련 대비 들어갔을 때 사인을 받으려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이유리 선수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연치 않게 집에 가기 직전에 그냥 이제 다 받을 선수분들 다 받았다 하고 집에 가야겠다 했는데 마침 그때 이유리 선수분께서 지하주차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 이건 완전 기회다 해가지고 이유리 선수의 사인을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유니폼은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얘는 딱 느낌이 어떤 유니폼 같나요? 패치 자체가? 이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무궁화도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나온 광복절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광복절 유니폼을 좀 기대하긴 했어요. 무조건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광복절에 저희가 이제 고척에서 원정 경기를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올 시즌 같은 경우는 광복절 유니폼을 따로 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냈던 그 광복절 유니폼인데 사실 얘를 제가 살까 말까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디자인 자체나 색깔을 봤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딱 광복절스러운 느낌이 담겨 있고 그다음에 색깔도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로 너무 잘 빠졌고 뭐랄까 그냥 하나하나 다 잘 어울리는 조합들이라 그리고 흰색에 뭐 검정색이라든지 빨간색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살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뭔가 다 예쁜데 기아의 느낌이 좀 없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냥 사지 말까 하다가 당근에 좋은 매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야겠다. 이거 자꾸 눈에 어른거리는 게 이거 무조건 사야 후회가 안 남겠다 해가지고 김도영 선수의 이렇게 그 광복절 유니폼을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85가 아니고 90 사이즈예요. 그래서 살짝 커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혹시 본인이 야구장 가가지고 뭘 많이 먹는다 또는 내가 좀 칠칠치 못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흰색 유니폼은 약간 비추입니다. 때가 타거나 아니면 음식이 묻으면은 세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자꾸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유니폼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정도 입었던 것 같아요. 야구장 갔을 때. 그리고 얘가 약간 기존의 유니폼과 달리 보시다시피 티셔츠 형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단추가 없어요. 이렇게 입는 형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티셔츠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약간 요 목하라 부분이 좀 남성용 티셔츠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입으면 약간 남자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광복절 유니폼이었고요. 요거 패치 너무 이쁘지 않나요? 건공감이.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은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을 마저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 유니폼들 중에서 제일 아끼는 유니폼이기도 합니다. 이 유니폼이.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얼트 유니폼이에요. 그래서 약간 혜태 타이거즈 느낌도 있고 뭔가 이 빨강의 그 강한 느낌이 너무 잘 살아나는 것 같아서 이 얼트 유니폼을 굉장히 제가 아끼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유니폼이 지금 크림이나 그런 리셀가로 5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습니다. 얘가 아마도 올해 올 시즌에 다시 재출시가 될 걸로 가장 유력한 유니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 리셀로 사실 분들, 그러니까 고민하셨던 분들은 약간 기다렸다가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 얼트 시리즈가요, 여기 뒤에 있는 배번이요, 영어로 원래 배번이 돼 있거든요. 도영 이렇게 영어로. 근데 저는 한글 패치가 너무 예뻐가지고 따로 이제 한글 패치를 사서 제가 이렇게 셀프 마킹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냥 유니폼에 마킹지를 사시면은 영어로 된 마킹지가 오실 겁니다. 근데 영어도 예뻐요. 예쁜데 저는 한글이 좀 더 예뻐서 이렇게 한글 마킹지를 따로 구매해가지고 붙였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얼트 유니폼이고요. 이렇게 배지도 달아놨습니다. 배지도. 짜잔. 너무 예쁘죠? 전 약간 이렇게 그 검발의 이 강함이 느껴지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은 누구 할까 이제? 김도영 선수를 했으니까 이제 같은 대동성고 라인이죠. 이제 양현종 선수의 유니폼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앞전에 나홍범 선수랑 양현종 선수를 고민하다가 양현종 선수 뭔가 기록 유니폼이 나올 것 같아서 보류를 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기다려도 기록 유니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하나 나왔어요. 기록 유니폼이. 근데 디자인이 생각보다 제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구매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양현종 선수 유니폼을 빼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 요 아이콘이라는 유니폼으로 양현종 선수의 마킹을 박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다른 유니폼과 달리 완전 그냥 티셔츠 형식입니다. 그래서 목 부분이 이렇게 카라티처럼 돼 있어요. 고무줄 이렇게 짱짱하게 늘어나고요. 아이콘을 사면서 이거 누구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 아이콘도 옛날 그 혜태 유니폼의 그 느낌이 있어요. 혜태 유니폼을 약간 모방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기아의 약간 레전드, 그 다음에 기아의 프랜차이즈, 기아에 오래 있었던 선수 중에 하면 좋겠다, 마킹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양현종 선수로 이렇게 마킹지를 사서 구매해서 마킹을 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양현종 선수의 사인도 담겨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아이콘도 보다시피 색깔이 아이보리 색깔입니다. 그래서 야구장 갔을 때 떼타기가 굉장히 쉽고요. 아무래도 이제 투수 마킹 같은 경우는 이 투수가 선발에 맞춰 나올 때나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투수 마킹은 조금 자주 입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한 번씩 양현종 선수가 선발일 때 이 아이콘 유니폼을 입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야수 유니폼을 좀 많이 입고 야구장을 가거든요. 그래서 자주 입진 않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너무 밝아가지고 약간 야구장 갈 때는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유니폼 색깔이에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요거 유니폼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방금 설명드렸던 아이콘 유니폼과 똑같은 유니폼인데요. 자,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아이콘 유니폼 같은 경우는 어센틱입니다. 어센틱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잉크커피라는 패치도 있고요. 스폰서 패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현대차증권이라는 스폰서 패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유니폼은요, 보다시피 패치가 없습니다. 패치 없어서 이게 바로 레플리카 유니폼이에요. 이걸 구매한 이유는 티셔츠 형식이어서 약간 일상생활 하면서도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일상생활 하면서 입게 되진 않더라고요. 너무 이게 딱 보면은 그냥 기아 유니폼 같아서. 그래서 빨리 야구 유니폼도 축구 유니폼처럼 이렇게 일상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 레플리카로 산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콘 디자인이 제 마음에 들기도 했고 저랑 좀 이렇게 컬러도 잘 맞는 것 같고 자주 입고 다니고 싶은데 이 양현종 선수 유니폼은 어센틱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발 투수가 나오는 날이 입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입지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입는 용도로 하나 사야겠다. 야구장 갈 때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딱 입고 갈 수 있는 용도로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레플리카 유니폼을 샀고 보다시피 지금 크롭이에요. 얘는 제가 세탁소 가서 잘랐습니다. 맡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크롭 재질로 돼 있고요. 이 아이콘 유니폼이 밑에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바지 입을 때나 그 다음에 옷 입을 때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키가 작아가지고 짜리몽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롭으로 잘라가지고 입어야 다리가 조금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롭으로 세탁소 가서 잘랐습니다. 자주 입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르고 나서. 근데 다만 여러분 참고로 이건 지금 제가 좀 일부러 크롭으로 자르고 좀 딱 맞게 타이트하게 티셔츠 느낌으로 입고 싶어가지고 키즈 유니폼을 샀거든요. 그래서 9세용 키즈 유니폼입니다. 키즈 유니폼 중에서 가장 큰 사이즈 키즈 유니폼이고요. 다 괜찮은데 목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들어가요. 이거 보여드리면은 머리가 이렇게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간 입고 벗을 때 좀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 제외하고는 저랑 좀 비슷한 체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즈 유니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가 끝 났고요. 이제 거의 끝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빨강색 유니폼들로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의 프랜차이즈 스타죠, 이번에.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 5차전 때 세이브를 하면서 또 기록을 세웠던 정혜영 선수의 기념 유니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혜영 선수의 그 뒷면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뒷면이 너무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옛날에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는 이렇게 선수 사진이 있는 마킹지를 막 특별 마킹지라고 해가지고 따로 팔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잘 안 나오고 기념 유니폼에만 이렇게 이제 선수가 딸려있는 마킹지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선수가 담겨있으니까 너무 예쁘고 약간 진짜로 정혜영 선수를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잘 살려 있습니다. 자, 얘가 이제 최연소 100세이브 기록 유니폼이고요. 보다시피 뒤에 이렇게 자수로 사인도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이브 아무래도 이제 구해준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소방관스러운 막 불을 끌어오는 소방관스러운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면은 약간 소방서 느낌의 패치도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다른 유니폼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타이거즈가 새겨져 있었죠. 근데 얘는 정혜영 선수의 기록 유니폼이다 보니까 앞에 타이거즈가 아니라 클로저라는 마지막 투수 클로저라는 영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정혜영 선수의 사인을 제가 친필 사인을 하나 더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정혜영 선수의 유니폼이었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마지막으로 해야 될지 고민되는데 가장 최근에 산 걸 마지막에 해야겠어.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유니폼은 최영우 선수의 유니폼입니다. 얘도 레플리카 유니폼이에요. 근데 얘는 애초에 여러분 제가 왜 레플리카라고 생각을 안 했냐면 얘는 어센틱 버전이 따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거는 레플리카만 나온 유니폼이어가지고 얘는 이제 레전드 유니폼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전드 유니폼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혜택, 과거 혜택 느낌의 유니폼 그 스타일이 좀 강하죠. 그래서 이렇게 호랑이 패치가 옛날 그 혜택 타이거즈의 호랑이 패치로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요. 아무래도 이제 레플리카다 보니까 스폰서 패치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팔 부분이 또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옛날 그런 혜택 타이거즈의 느낌을 정말 잘 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레전드 유니폼이다 보니까 기아 타이거즈의 레전드가 누가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마킹을 안 했던 선수가 누가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영우 선수의 마킹을 이렇게 박았습니다. 뭔가 최영우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삼성에 오래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뭔가 최영우 하면 삼성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 사실 이제 최영우 선수가 기아 타이거즈에 와서 오자마자 우승을 또 하기도 했었고 뭔가 제가 이렇게 야구 경기를 되돌아봤을 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가 최영우 선수가 끝내기로 경기를 끝냈던 그 순간이 가장 인상이 깊었어가지고 최영우 선수를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기아의 레전드 선수에 걸맞는.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최영우 선수 이렇게 친필 사인도 제가 받아서 이렇게 최영우 선수의 유니폼이었습니다. 갔다. 마지막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대망의 마지막이고요. 마지막 유니폼은요, 역시 빨간색 유니폼입니다. 자, 얘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 이유가 이게 가장 최근에 산 유니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처음과 끝은 가장 처음에 산 유니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산 유니폼으로 이렇게 끝이 날 것 같은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 유니폼입니다. 이번에 광주 유니폼은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너무 이제 광주의 색깔을 담으려고 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기아 타이거즈의 느낌보다는 좀 광주의 느낌을 담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게 많았어가지고 제가 광주 유니폼은 항상 안 사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딱 광주 유니폼이 나왔는데 너무 기아의 느낌을 잘 살린 거예요. 그리고 광주의 느낌도 잘 살렸어요. 앞에 보시면은 타이거즈가 아니라 광주라고 써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아시죠? 기아 타이거즈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최다 완중을 기록한 팀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아 챔피언스 필드도 이렇게 최다 완중을 경신해가지고 최다 완중하고 관련된 패치가 이렇게 앞에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센틱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왼쪽에 관련된 스폰서 패치가 이렇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호랑이처럼 어깨 부분에 호랑이 패치가 이렇게 호랑이 패치는 아니고 호랑이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흥스럽죠? 네. 그래서 이렇게 광주 유니폼이었고요. 자, 광주 유니폼 배번도 사실 엄청 고민을 하다가 마킹을 누구를 할까 하다가 기아에 떠오르는 포수죠. 한준수 선수의 마킹지를 이렇게 구매해서 부착했습니다. 이제 한준수 선수의 친필 사인도 이렇게 받아놨습니다. 제가 사실 사인을 좀 크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막상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뭔가 등치도 좀 있으시고 약간
뭔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을 못했어요. 크게 해달라고 막 벌벌 떨면서 사인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좀 후회가 되는, 조금 더 크게 받을 걸. 왜냐면 여기는 이제 한준수 선수의 이렇게 그 사인만 받을 예정이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안 받고. 그래서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광주 유니폼 같은 경우는 약간 재질이 달라요. 다른 유니폼하고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깨 부분에 좀 이렇게 보풀이 일어난 분들도 지금 좀 계시더라고요. 한 명이 아니고 좀 여러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다행히 보풀이 생기진 않았는데 약간 다른 유니폼과 재질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마킹지가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실 앞에 배번도 어제 이제 마킹지가 떨어져가지고 급하게 집에서 다리미로 막 이렇게 붙이긴 했는데 아직도 좀 불안해요.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첫날 마킹지 붙이자마자부터 경기장 들어갔는데 뒤에 마킹지가 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첫날부터 입지 못했던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 유니폼은 기존 유니폼과는 약간 재질이 달라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디자인 자체는 굉장히 잘 뽑았다. 광주와 그 다음에 기아 타이거즈의 그런 적절한 콜라보레이션이 잘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유니폼 소개는 끝났습니다. 이제 전반적인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유니폼들이 가격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레플리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폰서 패치가 좀 빠져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저렴하고요. 어센틱 같은 경우는 스폰서 패치가 들어가서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킹지까지 하시면은 보통 이제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 이렇게 금액이 측정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실 거의 대부분 열 마킹을 했어요. 열 마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그 마킹지를 그냥 열로 말 그대로 붙이는 거죠. 근데 자수 마킹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땀 한 땀 자수를 새겨가지고 파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이제 열 마킹에 비해서 자수 마킹이 훨씬 더 세탁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 마킹 같은 경우는 자주 떼져요. 떼지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세탁할 때도 약간 불안한 게 있고 이렇게 떼질까봐. 그래서 어쨌든 자수마킹이 훨씬 더 안전하지만 자수마킹이 열마킹에 비해서 10,000원 정도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요. 자수마킹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니폼을 구매하고 받기까지 6주에서 8주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열마킹 같은 경우는 한 2주에서 3주면 배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약간 성질이 좀 급해가지고 유니폼을 빨리빨리 사고 빨리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자수마킹으로는 절대 구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열마킹으로 구매를 했고요. 근데 아까 유니폼 소개해드렸을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도요. 제가 사실 열마킹으로 구매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자수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유리 선수 유니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마킹이라고 했는데 자수가 이렇게 담겨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열마킹을 해놓고 작년에 이제 비시즌 때 서울에 있는 세탁소에 택배를 보내가지고 테두리 자수 마킹을 맡겼어요. 그래서 테두리 자수는 기존 열마킹의 겉부분에 말 그대로 테두리 부분에 이렇게 자수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테두리 자수를 맡기면 아무래도 확실히 안정감이 있죠. 마킹지가 뜯어질 거라는 그런 부담감도 없고 아마도 이제 올 시즌 끝나고 제가 이제 최영호 선수나 한준수 선수 올해 샀던 유니폼들은 다시 또 테두리 자수를 맡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열마킹은 그런 단점들이 있어서 되도록이면은 내가 좀 오래 기다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비용적인 측면에서 사실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어차피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유니폼을 구매하실 거기 때문에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열마킹보다는 자수마킹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내가 성질이 좀 급하고 유니폼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열마킹지로 사셔서 이제 테두리 자수를 맡기면 그래도 자수마킹보다는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될 거고 제가 듣기로는 팀스토어 자수마킹이 약간 퀄리티가
퀄리티가 사설에 맡기는 자수마킹보다 살짝 떨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수마킹의 그런 퀄리티를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마킹에다가 테두리 자수를 사설로 맡기시는 게 좀 더 예쁘지 않을까. 근데 비용은 살짝 더 들어요. 왜냐면 열마킹지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테두리 자수도 다시 맡겨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유니폼 소개인데요. 제가 아까 처음부터 입고 있었던 바로 이 춘추 점퍼입니다. 사실 이제 가을 야구를 많이 가는 팀들은 이 춘잠을 구매해도 뽕을 뽑을 수 있겠지만 기아 타이거즈도 그렇고 대부분의 팀들이 이 가을 야구를 갔다 안 갔다가를 반복하는 팀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안타깝게도 아예 최근에 가을 야구에 구경도 하지 못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춘잠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춘잠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요새는 지구온난화 때문에 날씨가 빠르게 추워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팀들이 지금 가을 야구를 하고 있잖아요. 가을 날씨에 야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춘잠을 작년에 구매를 했고요. 춘추 점퍼가 예뻐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앱 스튜디오로 그 스폰서가 바뀌고 나서 약간 좀 깐지가 더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춘추 점퍼 있습니다. 일상생활하면서 입고 다니고 싶은데 너무 약간 좀 기아 관계자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직 일상생활하면서는 입고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든지 입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은 저의 최애 유니폼을 고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김선민 선수의 유니폼까지 해서 총 10벌 춘추 점퍼는 어차피 점퍼니까 예외로 둘게요. 그래서 10벌이 있는데 이 10벌 중에 저의 최애 유니폼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엄청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제 개인적으로 저하고 가장 잘 어울린다 또는 잘 받는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사실 이 아이보리 계열의 유니폼이거든요. 광복절 유니폼이나 아이콘 유니폼. 근데 또 기아 타이거즈 느낌을 잘 살린 유니폼은 아무래도 이 빨강색이 들어간 유니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최애 유니폼 그리고 제가 가장 아끼는 유니폼 바로 김도영 선수의 얼트 유니폼입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유니폼은 저의 가장 아끼는 유니폼 중에 하나고요. 정말 아끼지만 자주 입고 다녀요. 그래서 뭔가 이 검발의 느낌이 무서움, 강렬함을 주기도 하고 기아 타이거즈는 강하다라는 걸 아주 잘 살려주는 유니폼인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유니폼을 간단히 소개해봤고요. 그리고 제가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복절 유니폼이나 얼트 유니폼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텐텐이나 사이클링 그 다음에 30-30까지 기록 유니폼이 차근차근 출시가 됐었는데 텐텐하고 사이클링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 30-30 디자인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디자인이지? 이걸 내가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은 내가 꼭 모아야겠다 라고 이미 다짐을 해놓은 상태였어가지고 30-30 유니폼까지 예약 주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도영 선수의 유니폼이 3벌 지금 배송이 안 온 상태고요. 걔도 오면은 또 후기를 올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팀스토어에 보면은 이렇게 실제 유니폼이 지금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봤을 때에는 확실히 텐텐 유니폼이 디자인에서는 좀 가장 예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걔가 지금 10월 말, 11월 달부터 차근차근 순차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늦으면 2월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 김도영 선수의 그 기록 유니폼 간단히 3벌 그거 모아가지고 소개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유니폼 리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안녕!